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최근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2차전지 주요 종목들에 대한 시세와 흐름들이 대부분 다 좋지 못합니다. 물론 12월부터 이어져 왔었던 주요 악재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 다 확인하셨던 내용들이긴 한데요. 일부 수주 계약들이 취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약 취소 건들이 좀 많이 연달아 나왔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사실 우려감으로 미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대로면은 전기차 시장이 이거 이렇게 계속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흘러갈 수가 없을 텐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몇 조 원 단위로 수주를 많이 넣어놨던 그런 건들이 줄줄이 취소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실제로 시장에서 그런 걱정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오랜 시간 동안에 2년 넘게 계속 하락을 보였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 기업이 아니잖아요. 원자재랑 소재를 다루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셀메이커 기업들, 결국에 최종적으로 배터리로 판매를 하는 기업들일 텐데, 이 배터리 판매 기업들의 수주나 계약들이 취소된다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도 소재 기업들에게다가 오더와 발주를 넣어놨을 텐데 같이 줄줄이 취소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셀 기업들 영향받고 소재 기업들 영향받고 하면서 줄줄이 다 섹터 산업 전체가 굉장히 어두웠고요. 그 흐름과 여파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2차전지 주요 기업들이 못 오르는 이유가 저는 뭐 결정적으로 몇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차피 2차전지 섹터도 굉장히 메리트나 매력도는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 왜냐면 그동안에 좋지 않았던 내용들이 하나씩 다 반영이 돼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좋은 것들 혹은 좋은 내용들이 뭐가 있느냐, 아니면 여태까지 악재들을 다 반영을 했는데 그럼 지금부터 좋은 내용이 올 것이냐, 한 번 더 새로운 악재가 올 것이냐, 이제 이 타이밍에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상대적으로 호재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진행이 됐던 악재들은 반영이 다 끝난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올 게 악재냐 호재냐라고 했을 때 호재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반영했던 그 악재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내용들까지도 지금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2차전지 주요 기업들이 잘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언젠가 분명히 시장에 주목을 받는 그런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핑계 삼아서 주가를 많이 끌어올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미래가 정말 불분명하느냐 아니면 정말 어둡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최악의 암흑기는 다 지나갔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지금부터 그럼 일단 제가 억지로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건 그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잘 캐치하시고 기억을 꼭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신규 채널인 만큼 구독 지금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누르는데 여러분들 돈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가서 취소하셔도 안 쫓아가니까 꼭 지금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2차전지 주요 기업들 지금 현재는 시세가 답답할진 몰라도 앞으로 차근차근 움직임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께 가장 든든한 서포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테니까요. 지금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설명드렸던 것 중에 현재 2차전지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와 흐름, 그 다음에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얘가 많이 올라가는데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못 가나요? 라고 했을 때도 배터리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이해가 쉬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터리 구조라고 한다면 3원계 배터리, NCM, NCA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이렇게 일단 큰 틀을 두 개를 나누는데, 전기차 배터리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3원계에도 해당하고 LFP에도 해당이 돼요. 둘 다 EV용 배터리는 취급을 합니다. 근데 ESS용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는 3원계도 사용은 가능한데 대부분 LFP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또 나올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는 어느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LFP를 대체할 수도 있지만 굳이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기존의 3원계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로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차피 3원계 배터리 라인업들은요, 고급, 그 다음에 프리미엄, 성능이 더 좋은 거 이쪽으로 보기 때문에 그럴 거면 성능이 압도적으로 더 좋아야 되겠죠.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가 3원계 시장을 차츰차츰 대체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LFP는요, 여기서 멈추느냐? 그렇지가 않죠. 그 다음 스텝을 제가 봤을 때 LMR이라 그래서 LMR, 망간 리치 배터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에코프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28년부터 실제로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LMR 같은 경우에는 성능은 3원계급인데 안전성이나 가격은 LFP급이에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전기차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러면 이 LMR 배터리에서 안전성에 필요한 일부 장치들이 있죠. 전기차 배터리에는 안전장치들이 좀 들어가요. 배터리가 터지면 바로 이제 인적 피해가 발생하니까. 그러면 LMR 배터리에서 그러한 안전장치만 제외했을 때 ESS 쪽으로도 오히려 고성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가격은 비슷한데. 그래서 요거를 지금 에코프로가 차기 주력 파이프라인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일단은 당장 급한 게 뭐예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6년 말 27년 초부터 시작을 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IRA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현재 지금 전구체라는 핵심 소재를 중국에서부터 많이 대부분 의존해가지고 수입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전구체는 환경 오염이 굉장히 심하니까. 근데 에코프로가 이제 아예 그냥 전구체를 사용하지 않고도 양극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거의 다 완성이 됐죠. 그럼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낮아질 터이니 27년부터 IRA 보조금을 받는 것에 있어서는 일단 문제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년부터는 좀 전에 말씀드린 LMR 망간 리치 쪽으로도 또 신규 파이프라인. 그러면 사실 에코프로 입장에서는요, 지금 엄청나게 업황이 안 좋다, 캐즘이다, 위험하다 등등등 악재가 정말 남발하고 있지만 그런 악재로는 일단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악재를 어떻게 보완하느냐, 악재를 어떻게 개선해서 대체하느냐, 이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27년이라든지 28년까지 줄줄이 다 지금 하나씩 차근차근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전기차 시장 자체는 많이 위축된 건 사실이지만 사실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전히 판매량은 증가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 가격적인 경쟁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경쟁력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결국에 판매를 많이 하거나 진짜 판매를 압도적으로 많이 해버리거나 원가를 낮춰야 되겠죠. 원가의 비중을 낮춰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판매가 증가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원가를 낮추는 것에 많은 기업들이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15개의 습식 공정에서 10개의 건식 공정으로 공정을 전환하는 작업을 지금 테슬라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 드렸었죠. 그래서 이 기술의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또 PNT의 장비다. 그 다음에 CNT 도전제, 뭐 나노신 소재의 제품들, 이런 것까지도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소재 기업들, 에코프로와 같은 소재 기업들도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음 스텝으로 LMR 이런 것들도 결국에 안전성과 성능 효율은 더 높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부담이 덜 하다라는 거. 그렇죠? 니켈이나 코발트는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그럼 이런 것들만 좀 개선이 잘 된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시장은 천천히 그래도 적당하게 계속 커져갈 것이고, 이렇게 돈이 되는 파이프라인으로 차츰차츰 시장을 대체해 나간다면 안정적인 수익성도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겠죠. 이렇게 이제 모멘텀이라는 게 라인업들이 쫙 깔려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주가는 지금 못 가요. 근데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저는 일단 크게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요, 뭐 업황이 안 좋은 거 맞아요. 맞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는 안 좋지만 ESS가 좋대, 그걸 잘 따라가고 있대. 그러면 최근에 그래도 몇 달 동안 올라온 것처럼 올라는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 기술 이런 것들로 2차 전지 섹터가 잘 갈 수 있대. 그러면 또 올라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수급적인 문제인데 이게 메이저들이 못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메이저들은 지금 좋은 것들이 더 좋다 그래가지고 반도체 좋대, 그러니까는 저 위에 날아가고 있는 거 더 사죠. 방산 좋대, 그러니까 오늘 하나유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이런 거 막 급등 나오죠. 좋은 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는 2차 전지보다 좋은 놈들로다가 수익을 열심히 챙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놀이터가 지금 여기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메이저들의 수급은 지금 2차 전지를 살 이유가 전혀 없다. 메이저가 들어와야 어느 정도 시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락장이거나 뭐 이랬을 때는 오히려 빈집털이 명목으로 2차 전지를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빈집털이로 살 이유도 없고요. 반도체보다 2차 전지가 더 좋은 상황도 아니고요. 자동차보다 좋은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될 만한 그런 이유는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수급이지만 누구의 수급? 개인들의 수급. 개인들이 너무 많이 물려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주가가 오르려면 누군가는 팔아야 되고 누군가는 사야 돼요. 근데 사야 되는 이유가 일단 없어. 근데 두 번째로 지금 물려있는 개인들이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그러니까는 거래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시장의 핵심적인 기능은요, 그 다음에 주가의 상승의 본질은요,
무조건 거래입니다. 근데 거래가 오면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일단은 2차 전지가 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리튬 시세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가나요? 라고 말씀드린 부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어제 보여드린 시세는 중국의 탄산 리튬이잖아요. 이 탄산 리튬은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LFP는 어디가 잘한다고요? 중국이 주력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럼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은 삼원계 배터리잖아요. 삼원계. 이 삼원계는 여러분들 탄산 리튬이 아니라 수산화 리튬입니다. 수산화. 그렇기 때문에 탄산 리튬의 급등이 우리나라에 아예 연관이 없다는 아니지만 굳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70%는 영향이 없다. 30% 정도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중국산 소재 못 쓰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격이 오르든지 말든지 그것 또한 우리나라 기업에 그렇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별개로 찢어져서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좋은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펀더멘털 상으로 뭐 빠르게 고성장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왔다. 그러한 시점이다는 아니지만 주가라는 거는 모멘텀과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기대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대치가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놈들보단 낫죠. 이 어려운 시국, 그 다음에 앞으로 위기가 닥쳐올 그런 리스크와 위험들을 미리미리 계산해서 열심히 연구개발하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좋게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당장의 주가가 시원시원하게 못 가죠.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다음 주에는 오히려 시장의 유동성 사이클상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하나유로스페이스나 이런 종목들 많이 움직인다라 했죠. 방산이 급등하고 있고요. 조선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크게 안 빠지고 있어요. 중립. 얘네들이 움직이면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해요. 근데 코스닥은 1순위가 어디? 바이오죠. 그 다음에 2순위가 어디? 2차 전지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얘네들이 급등하면서 얘네가 다 쉬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제 다음 주에 휴식을 좀 취해주면 왜? 단기간에 빨리 많이 공격적으로 올라왔으니까. 그럼 얘네가 좀 쉬워지면 얘네가 다시 사이클이 오는데 다음 주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가 우선적으로 강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동성 흐름과 유동성의 시소 게임을 보이는 건 또 2차 전지랑 시소 게임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2차 전지도 다음 주에는 슬슬 뭔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일단 수급적인 구조와 수급적인 순환매 사이클에 있어서 조만간 한번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까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이번 한 주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에코프로 뭐 오늘도 4%대 하락이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거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미 장기 평선을 돌파해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등락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정배열 구간으로 이미 진입을 한 것과 마찬가지고 그동안의 악재는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 드렸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유동성 사이클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영상 업로드 많이 해드리고 또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꼭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 아니니까 지금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